한 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이소정 기자,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을까요? 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은 다운인데요. 힌트 먼저 보시죠. 치킨버거. 줄 서 있는. 길거리에서 주짓수 싸워요. 이번 주 첫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킨버거 전쟁을 다운으로 정했습니다. 최근에 한 패스트푸드점이 그 치킨버거를 새로 출시를 했는데 이 버거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오, 시간. Get here and tried. It was sold out. So whenever I heard it was back, I ran in here to try to get me one. Look at the meat. I know I'm gonna die. Popeye's fried chicken's got to be my last meal. 근데 이렇게 치킨버거를 사려고 기다리면서 심각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굶어가면서 몇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네. 그런데 내 차례가 딱 왔는데 내 앞에서 끝났어. 짜증나. 짜증나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 그래서 직원들한테 시비를 걸거나 뭐 폭력을 써서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직원한테 이제 총까지 겨누는 일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Now push me. This was at a mall in Nashville.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멕시코 사람들의 성격이 좀 불같아서 급하죠. 누가 만약에 끼어들면 앞에 사람들 어이 뒤에 사람들 어이 ¿por qué te metes? ¿Qué te pasa? Estamos todos esperando 이렇게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인 사건 뭐 이런 거는 너무 심각하지 맞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치킨버거의 존재가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맞습니다. 열광을 하는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SNS입니다. 치킨버거 전쟁이라는 그 해시태그로 여러 업체의 치킨버거를 비교하는 놀이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는데 이 버거가 이제 제일 맛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하니 땡땡땡 그 과자가 있잖아요. 네. 너무 유명해서서 맞아요. 허니 땡땡땡 열풍이랑 지금 그 치킨버거 열풍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먼저 퍼졌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군중 심리가 작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사려고 그러고 품귀 현상 발생하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싶고 이런 열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폭력 사태가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나는 건 물론이고요. 뭐 요즘에는 뭐 10배 넘는 가격으로 재판매하겠다. 중고 사이트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기도 하고 돈 받고 예약해주겠다. 이런 사기성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미국의 치킨버거 전쟁,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크리스티안이죠. 네, 저는 다운 준비했는데요. 일단 힌트부터 보여드릴게요. ASF 관련 소식. 저 영화 옥자 아닌가요? 옥자네요. 네. 네. 두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다운은요, 슈퍼 돼지입니다. 최근 중국의 농가에서 돼지를 일부러 살 찌워서 더 뚱뚱하게 키우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팔 수 있는 돼지 한 마리 무게가 110kg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슈퍼 돼지는 170kg 정도 170. 목표로 이렇게 키우는 건데 무려 750kg까지 키우는 한 마리가? 슈퍼 울트라 메가 돼지가 있습니다. 그럼 북극곰보다 더 크다. 다 자란 황소 한 마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kg 정도의 슈퍼 돼지는 팔면 한 170만 원 정도 받는 170만 겁니다. 원. 네. 보통 돼지 한 마리 5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3배가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네. 왜 중국에서 저런 슈퍼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걸까요? 일단 바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제 1년 계속 되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키우던 돼지 절반 정도 한 2억 마리가 폐사되거나 아니면 매몰 처분됐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끼 돼지, 암돼지의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새롭게 돼지를 키우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있는 돼지를 더 크게 살찌우자. 그러면서 이제 슈퍼 돼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해보다 돼지고기 가격이 2배 정도 치솟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살기 힘들다. 이런 노래가 SNS에서 유행할 정도라고 합니다. 现在猪肉更是吃不起，这样下去过年怎么办？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 슈퍼 돼지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로리 높은 것을 많이 먹이고 있고 많이 살찌게 되다 보니까 심장이나 다리 같은데 큰 무리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가축 보호단체 같은 데에서 그게 학대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슈퍼돼지 사육 역시 단기적 미봉책이 될 뿐이에요.
가축들이 전염병에 취약한 근본 이유는 좁고 열악한 우리 속에 이 가축들을 밀어넣고 이제 사육을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전염병에 취약한 이 사육 방식에서는 아무리 품종을 개량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아마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사육되고 있는 중국의 슈퍼돼지 두 번째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죠? 저는 기분 좋은 소식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힌트 보실까요? 럭비. 럭비입니다. 넬슨 만델라. 네, 트로피도 보이고요. 이번 주 업입니다. 제가 선정한 업은 럭비 선수 시아 콜릿입니다. 지난주 남아공은 2019년 럭비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자체가 큰 화제였는데 더 큰 화제는 남아공의 럭비 역사 127년 만에 국가대표팀 럭비 주장 중에 최초 흑인입니다.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가난했었다 그래요. 신발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서 맨발로 학교를 그 정도였다 그럽니다. 네. 1995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때 그걸 봤대요. 그러면서 럭비 선수로 잘하겠다라는 걸 꿈을 키워댔다 그럽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요. 럭비 공사할 수도 없고요. 공사장에는 벽돌을 럭비공 대신 들고 뛰는 연습을 했었다 그래요. 12살 때 워낙 운동을 잘하니까 동네 럭비대회에 나갔다가 바로 이 코치의 눈에 띄어가지고서 전문적으로 럭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죠. 그래서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작년에는 대표팀 주장이 됐습니다. 콜리시 선수가 럭비에 대한 꿈을 갖게 된 바로 그날인데 남아공에 있어서 1995년 럭비 월드컵이 정말 상징적인 날이라고 해요. 그 인종차별 정책이 공식적으로 끝난 그 다음 해에 남아공이 개최한 월드컵이었고 거기서 또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 주장에게 직접 이렇게 우승 트로피를 주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그때 대학원생이었거든요. 저 사진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옛날이네요. 네, 옛날이죠. 그 만델라 대통령은 일부러 백인들, 부잣집 자제들의 거의 전유물처럼 돼 있어서 럭비를 흑백 화합의 매개로 삼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 남아공 럭비 대표팀을 보면 흑인 선수가 1995년에는 딱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두 번째 우승을 한 2007년에는 2명이었고 올해는 6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공에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콜리시 선수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